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가족은 작년에 있었던 안 좋은 기억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시댁과 거리를 두며 살아오고 있었는데 상처 줄 건 다져놓고 이제 와서 잘 지내보자고 손을 내미는 모습이 너무 속보이더라고요. 제가 거절을 하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강하게 시댁 식구들을 내쳐버렸어요. 아마 저희 가족에게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테지만 평생 연 끊고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남편과 한 입을 덮고 살아온 지 벌써 25년 차가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모든 부면에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없이 시작하다 보니 모든 것이 열악했었죠. 그래도 젊음 하나로 열심히 살아오다 보면 분명 시부모님도 저희 부부를 인정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의 시간이 흐른 만큼 형님 집안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아주버님은 시부의 사업을 이어받았던 터라 어렵지 않게 많은 걸 물려받을 수가 있었어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무시하는 모습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했었죠. 시부는 장남인 아주버님이 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면서 작은 아들인 저희 남편한테는 조금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주버님만 감싸고 돌았었죠. 그런 차별이 어렸을 적부터 있었던 터라 남편은 항상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제대로 된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불쌍한 남편은 부모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악착같이 두 발로 뛰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지만 시부모님 눈에는 한참 부족해 보였는지 좋은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남편의 말로는 어렸을 적 아주버님과 남편이 개울가에서 놀다가 남편이 깊은 물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버님이 남편을 구하려다가 같이 물에 휩쓸렸었고 남편은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급류에 휩쓸렸던 아주버님이 뒤늦게 구출이 되었지만 사경을 헤맬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있었고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자 집안의 장남인 아주버님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뻔했던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남편을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었어요. 어렸을 적 일이었고 한참 지난 과거인데 세월이 지나서까지 아주버님만 감싸고 도는 시부모의 행동은 잘못된 것 같아 이 문제로 꽤 오랜 시간 마찰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상처가 많다 보니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고 시부모님한테 보란 듯이 잘 사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왔었지만 시부의 사업도 그만큼 커진 상태라 저희가 발전된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보였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시부모님한테 아들, 손자들을 안겨준 반면 저희 부부는 딸, 손녀를 안겨줘서 그것 또한 비교하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로 인해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저희도 그냥 잘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해야 될 도리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안 좋은 마음을 계속 품게 되면 그만큼 증오심이 점점 커지잖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잘하려 했지만 상처받고 지낸 시간이 많다 보니 시댁 식구들에게 안 좋은 감정이 터져 나오게 되었고 꽤 크게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랜 기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전부 다 쏟아내게 되었죠.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이 사람도 어머님 뱃속에서 똑같이 10달 품어 나왔는데 과거에 그런 일 한번 있었다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대놓고 차별하는 게 가족으로서 맞는 거예요? 이럴 거면 저희도 이제 그만 찾아올게요. 더는 연락도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사람한테 듣기론 그때 아주버님이 깊은 물 쪽으로 밀어서 생긴 문제였다면서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이 사람 구하려다가 생긴 사고였는데
이게 왜 이 사람한테만 탓이 있다고 죄를 돌리는 거죠? 어렸을 적부터 물을 싫어했다고 그러는데 아주버님이 강제적으로 밀어 넣었다면서요. 모든 원인 제공은 아주버님이 했는데 이 사람한테 모든 잘못을 떠넘기는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인 거죠. 이제라도 이 사람 그만 차별하세요. 다른 가족들은 서로 챙겨주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데 저희는 얼굴만 보면 상처되는 말만 주고받으면서 사는 거 더는 못 견디겠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살 바엔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겠어요? 저희도 이제 너무 지쳤어요. 너희들이 뭘 얼마나 했다고 연을 끝내만내 하고 있어? 과거가 어찌됐든 우리 큰아들이 죽을 뻔했던 건 사실이고 저놈은 어렸을 적부터 워낙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 해서 똑같은 대우를 해줄 순 없더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도 있는 법이야. 동서도 이제 그만 좀 해. 얼굴 볼 때마다 불만투성이면 뭐 어쩌자는 거야. 서방님이 잘했으면 이런 문제가 있었겠어? 아버님 어머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고. 차별한다고 불만을 먼저 가진 것보다 본인들의 행동이나 되돌아보지 그래. 어차피 얼굴 볼 때마다 이런 식이면 차라리 얼굴 안 보는 게 낫지. 어머님, 이럴 바엔 그냥 영 끊고 지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차피 저희가 이득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동서도 그걸 원하는 거지? 네. 어차피 이런 대우 받느니 저희도 이제 그만 오려고요. 그래도 조금의 기대를 가지고 매번 온 거지만 어차피 달라질 수 없다는 거 이제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오는 게 서로에게 상처되지 않는 길일 것 같네요. 그럼 할 말 끝난 것 같으니까 저희 먼저 일어나 볼게요. 하여튼 간에 성질머리 하고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나저나 우리 손자가 이번에 아쉽게 삼수하고 머리 좀 식히려 군대 간다며? 열심히 준비했는데 많이 아쉽지?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이번에 군대 다녀오면 너희 아빠 밑에서 일 배우고 같이 할아버지 사업 이끌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어차피 대학 그거 살아가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너희 아빠랑 할아버지도 대학 안 나왔는데 지금 봐봐라.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잖니? 군대도 시간 끄는 것보다 일찍 다녀오는 게 좋은 거니까 잘한 결정이야. 그리고 만나는 여자도 있다며? 그 집안도 꽤 잘 산다면서. 군대 다녀오면 바로 날짜 잡도록 해라. 할미도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전역하자마자 바로 결혼해서 자리 잡는 게 좋겠다. 너희 할아버지랑 진지하게 의논 끝에 내린 결정인데 이거 한번 확인해봐라. 어머, 어머님, 어머나, 이게 뭐예요? 아니 이거 집문서잖아요. 아니 이렇게 큰 걸 받아도 되는 거예요? 5억이나 되는데 정말 괜찮겠어요? 이번에 군대 다녀오는 것도 빨리 전역하고 그 집안과 결혼 날짜 잡을 생각에 그런 거였거든요. 상대 집안에서도 제 아들이 서둘러 군대 다녀오고 결혼하는 걸 원해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신혼집으로 딱이겠는데요? 34평이면 둘이서 생활하기 딱 좋죠. 당신이 아버님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니까 이런 좋은 일도 생기네.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형님 아들은 삼수생이고 잘한 것도 없는데 5억짜리 아파트 그냥 내어주고 제 딸은 아예 거들떠볼 생각도 안 하시네요. 일부러 저희 보라고 앞에서 꺼낸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나가기 전에 보여주는 건 뭔데요? 제 딸은 이번 수능 한 번에 합격했어요. 대학 입학 날짜까지 잡혔는데 그건 아세요? 정말 어쩜 이러세요? 아무리 관심이 없다 해도 손녀딸까지 차별하면 안 되죠. 그동안 많이 참아왔지만
오늘만큼 상처받았던 적 없었는데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생겨도 평생 만날 생각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말 있으면 오늘 전부 다 쏟아내버려. 여자가 수능 합격하면 뭐가 되니? 어차피 결혼하면 고무장갑 끼는 인생인데 수능 보면 뭐해? 거기에 투자하는 돈이 아깝지. 형편도 안 좋은 것들이 쓰잘머리 없는데 돈 쓸 생각하지 말고 가서 돈 좀 있는 남자 만나서 살림이나 차려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계집 주제에 수능 합격했다고 알아달라는 것도 어이가 없다. 옛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삼수생 앞에서 수능 합격했으니까 축하해달라면 내가 좋은 말이 나가겠니?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집안의 아들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네요. 어차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오지 않을 생각이었고 기대도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 차별하는 거 나중에 똑같이 갚아줄 테니 한번 두고 보자고요. 사람이 도끼를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남편도 이미 화가 많이 난 상태였고 딸에게 던진 5,000원을 주워들어 시모의 얼굴을 향해 다시 되돌려 던져버렸어요. 남편의 행동에 당황한 시모는 자리에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얼굴에 5,000원을 던졌다고 화를 내며 손을 치켜 올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저와 제 딸을 현관 밖으로 내보냈는데 그 순간 아주버님이 시모를 밀친 행동에 화가 많이 났는지 남편을 돌려세워 주먹을 올려 버렸어요. 결국 그날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때문에 집안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야 저희 가족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서로 평생 얼굴 안 보고 살자며 분노한 감정을 가지고 연을 끊어버린 뒤 서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시부모의 장례식에도 발을 들이지 않을 거라면서 흥분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세월만큼 쌓였던 감정이 많았기 때문에 남편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삼수생 형님 아들에겐 5억 아파트 해주고 수능 합격해서 입학 날짜까지 받은 제 딸에게는 쓸모없는 계집이라고 고무장갑이나 끼라는 막말을 뱉은 뒤 5,000원 던져준 행동이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금전적으로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좋은 말 한번 듣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화를 낼 문제였는지 이해를 못하겠더군요. 결국 그날 이후 지긋지긋했던 시댁생활 청산한 뒤 저희 가족만 신경 쓰면서 살아갔는데 뭔가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후련했어요. 시댁 사람들 더는 안 봐도 된다는 게 저와 제 딸에겐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돼서 오히려 더 좋았어요. 남편도 악연을 끊어낸 이후 심적 안정을 되찾았고 저희 가족은 앞으로 있을 행복만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딸이 원하던 특정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입학날 저희 부부는 고생한 딸을 축하해주기 위해 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차량 한 대가 학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희 부부는 순간적으로 놀라 뛰어갔네요. 여긴 갑자기 왜 온 거예요?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온 것 같진 않고 제 딸한테 볼 일이 있어서 온 것 같은데 연락도 없이 무작정 찾아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너 나랑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나도 처음엔 그 말을 믿지 못했는데 사진 한 장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서 몰래 찾아가 보니 정말 거기에 개가 있더라. 언제부터였어? 이미 엄청 성공했으면서 왜 이런 걸 나한테 말하지 않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돈 달라고 할까봐 그런 거니? 나도 어머님 따라서 가봤는데 사람 엄청나게 많더라. 돈도 상당히 많이 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대? 어쩐지 그동안 무슨 말을 해도 찍소리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 동선애가
얼마 전에 아버님 댁에서 한바탕 난리 쳤을 때 동서랑 서방님이 뭘 잘못 먹었나 했는데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랬던 거였어? 그래서 여기 찾아온 이유가 뭔데요? 내 딸이 잘 나가는 게 당신들과 무슨 상관인데? 내 딸 입학식 망칠 생각하지 말고 당장 돌아가. 내가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한 달 평균 매출만 억대인 것 같은데 대학은 왜 들어간 거야? 그냥 지금처럼만 유지해도 떵떵거리며 먹고 살겠더구만. 저번에 내 집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대들었을 때 뭔가 있을 것 같더니만 지들이 잘 나가니까 아쉬울 게 없었던 거지. 우리 앞에선 없는 척 하더니 돈을 쓸어 담고 있었니? 언제부터였어? 너희들 서해바다 앞에 카페 건물 올린 거 언제부터였냐고? 하루에 손님만 기본적으로 1000명 단위로 오던데 그동안 얼마나 벌고 있었던 거야? 너희들 우리 회사랑 계약해라. 요즘 사업이 주춤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해결 방법이 생기게 될 줄 정말 몰랐네. 내 딸이 운영하는 사업에 숟가락 얹을 생각 하지 마. 우리가 언제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 있어? 지금까지 열심히 돈 모아 딸이 원하는 사업 밀어주면서 당신들한테 손 벌린 적 단 한 번도 없는데 무슨 염치로 내 딸 사업에 끼어들려고 해? 그래서 입학날 다짜고짜 찾아온 거야? 김칫국도 적당히 마셔야지.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작은 너 정말 이럴 거냐? 내가 그동안 이끌어온 사업이 얼마나 힘들게 운영해왔는지 알면서 등 돌리겠다는 거야? 같은 업종인데 서로 도우면 좋잖아. 제 딸이 카페 사업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기억 안 나세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개집 주제에 무슨 사업이냐면서 개나 소나 사업하면 성공하는 줄 아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제 딸한테 평생 상처되는 막말을 쏟아냈잖아요. 당신이 커피 머신이랑 원두 사업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내 딸도 카페 하나 운영해보고 싶어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개집은 집안일이나 배우면 된다고 내쳐놓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던 이유가 당신들한테 손 벌리면 나중에 더 많은 걸 바랄까봐 입 닫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또 용케 알아내서 내 딸 입학식에 나타나? 우리 딸 사업 망하게 하지 말고 당장 꺼져. 당신들이 들어오는 원두랑 커피 머신은 절대 쓸 일 없어. 제 딸이 고등학생 때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학교에서 성적도 좋았었고 열심히만 공부하면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을 정도의 학업 능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시부가 운영하는 커피 사업을 어렸을 적부터 지켜봤었고 카페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20살이 되자마자 도와달라고 부탁했었는데 매몰차게 거절을 당했었어요. 안 도와주면 그만인 걸 굳이 상처되는 말까지 꺼내서 눈물까지 쏟아내게 만들었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된 저희 부부는 제 딸이 원하는 사업을 도와주고 싶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어요. 무모한 도전일지도 모르지만 오랜 시간 준비해왔던 제 딸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남편과 함께 살면서 모아두었던 돈과 상당히 많은 대출을 지원받아 20살이 되자마자 제 딸이 원하는 카페를 오픈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처음부터 잘 될 순 없기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결실로 맺게 되었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그 지역의 관광 상품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가게 되면 꼭 들려야 되는 관광 코스로 만들어지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제 딸은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닌 계절별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카페 분위기를 만들어 갔어요. 그 결과 한 달 매출은 억대로 올라가게 되었죠. 제 딸이 시부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다면 커피 머신과 원두 같은 걸 지원받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겠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상처되는 말들을 퍼부었을 때
제 딸이 품게 된 도끼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제 딸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걸 굳이 제 입으로 알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업이 커지게 되자 많은 손님들이 제 딸의 카페에 들리게 되면서 시모의 지인분들 중 제 딸의 얼굴을 알고 있던 분이 시모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된 시모는 가족들을 데리고 제 딸의 카페를 몰래 찾아가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두 눈으로 모든 걸 확인하게 되었고, 주춤하고 있던 시부의 사업을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딸의 입학날 찾아와 숟가락을 얹으려 했던 거였네요. 딸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조금 늦었지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수능을 보게 된 거였고, 좀 더 전문적인 절차를 밟아가기 위해서 제가 제빵 커피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 꾸준하게 발전하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그런 제 딸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조용히 지내기만 하면 시댁 식구들은 모를 줄 알았는데 같은 관련 업종이라서 그런지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제 딸의 카페에 커피 머신과 카페 운영에 관련된 제품들을 넣길 원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들여오는 원두도 제 딸의 카페에 지속적으로 납품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당장 돌아가라고 했지만 돈 냄새를 맡은 시댁 식구들은 돌아갈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고, 대학교 앞에서 한참 동안 얼굴을 붉히며 싸우다가 결국 이런 상황을 제 딸이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와 형님 내외는 제 딸을 보자마자 급하게 달려가더니 양손을 잡고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어. 나는 네가 성공할 줄 알았다. 네가 할아버지 사업 체질을 닮아서 카페 운영을 기똥차게 한다며 이렇게까지 발전될 줄 알았다면 할미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줬을 텐데 그동안 몰라봐서 정말 미안하구나. 그 대신 우리가 앞으로 원두랑 사업에 필요한 제품들 싸게 해줄 테니 같이 손잡도록 하자. 아, 저희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대해서 아셨구나. 그래서 찾아온 거였어요? 난 또 왜 왔나 했네.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온 이유가 할아버지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저를 이용해 맥을 뚫으려는 거죠? 가족이라는 게 참 그래요.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을 때는 온갖 막말에 상처는 다 줘놓고 저희 아빠 엄마 눈에서 눈물 쏟게 만들었으면서 그 전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선 전혀 반성하는 태도도 없이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면 저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작에 알았으면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겠지. 이건 우리만의 잘못이 아니라 너희들한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니? 한마디만 해줬어도 너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상황을 숨기고 있어서 문제가 커진 거잖아. 그래, 네가 원하는 답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니? 그 말 100번 1000번 해주마. 앞으로도 항상 너희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테니까 이번만큼은 꼭 너희 할아버지와 손 좀 잡아주면 좋겠구나. 가족끼리 사업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알지? 웃기고 자빠졌네.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끝나는 줄 알아? 내가 왜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이 분야에 성공하려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 많다고 우리 엄마 아빠 무시하고 대놓고 차별하는 모습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켜봤어. 그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뭐였는지 알아? 꼭 성공해서 당신들 짓밟아 주겠다는 마음밖엔 없었어.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고 싶었다고. 언젠가 될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 이를 악물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었다고.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당신들이 우리 부모님한테 줬던 상처 배로 갚아주려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우리 앞에서 당장 꺼져.
당신들 도와줄 생각 조금도 없고 망하든 말든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다 된 밥에 숟가락 얹으려는 당신들이 역겨울 뿐이야. 내 딸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분노를 전부 다 쏟아냈어요. 그날은 딸의 입학 날이었는데 시댁 사람들 때문에 행복해야 될 시간을 전부 다 망쳐버렸고 쌓인 게 많았던 딸은 좀처럼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퍼부어댔던 딸의 거침없는 말에 묵묵히 참고 있었던 아주버님과 형님이 더럽다며 막말을 퍼부어대더니 제 딸에게 달려들려 하길래 남편과 제가 시댁 사람들을 가로막은 뒤 강하게 밀쳐버렸습니다. 입학 첫날 난리가 난 이후 시댁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되었고 저희 가족은 보란듯이 카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시댁 사람들도 저희 가족에게 받은 상처와 더 이상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는지 그날 이후 어떠한 연락도 없었는데 최근에 저희 집에 또다시 우르르 몰려왔어요. 작년에 비해 몰골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시모가 뱉은 한마디는 솔직히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시부가 아주버님과 운영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커피 머신 기계를 직접 개발하고 납품하던 시부의 기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 관련 업종의 업체에서 집단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버렸고 결국 폐업 직전까지 오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부가 개발한 커피 머신 기계에서 제품의 불량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제품을 만들 때 신경을 덜 쓴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커피를 내릴 때 뜨거운 물이 나오는 토출구에서 먹어선 안 될 가루 같은 게 나오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시부가 서둘러 수습을 해야 했는데 이미 납품한 물건에 대해서 회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알루미늄 가루 같은 게 커피와 함께 섞여 나왔고 그 커피를 마시게 된 손님들의 신체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어떤 분은 가벼운 증상인 반면 또 다른 손님은 문제가 심각해질 정도로 상태가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된 시부는 가족들을 데리고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였어요. 폐업을 막기 위해 시부가 만든 제품을 제 딸이 운영하는 카페에 드리고 싶다는데 제 딸의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제품을 어떻게 받아주겠어요. 당연히 단칼에 거절하게 되자 시댁 식구들이 저희 가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곤 한다는 말이 폐업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카페 하나를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딸이 카페 하나를 최근에 더 늘렸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먹고 살 수 있게 길을 만들어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딸은 그런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보더니 그대로 등을 돌려 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도 상대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알고 보니 삼수생이었던 형님 아들이 시부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제품 만드는 걸 같이 했었는데 그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을 건너뛰었고 대충 만들어서 사태가 심각해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형님 아들은 군대를 갔지만 이런 심각한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시댁 식구들은 결국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고 결국 시부가 그동안 이끌어왔던 사업이 순식간에 안 좋은 소문으로 퍼지게 되면서 결국 폐업 위기에까지 오게 된 거였어요. 아마 회복은 힘들 것 같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만약 제 딸이 시댁 식구들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커피 머신을 들여놓았다면 제 딸의 사업에까지 피해를 볼 수도 있었던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제 딸의 인생까지 망칠 뻔했었는데 그때 단호하게 행동한 건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오랜 시간 동안 받았던 상처들에 비하면 그 사람들이 받을 고통은 아직까지 멀었다고 생각해요.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숟가락 한번 뜰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져야 깨닫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 시댁 식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을 거고
저희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보란 듯이 열심히 살려고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깨닫는 게 있겠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드라마 같은 일들을 눈앞에서 경험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고 제가 잘못된 사람처럼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제 몸에 변화가 오면서부터였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더니 아랫배에 묵직한 느낌과 불쾌한 통증이 왔었고 그 아픔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됐어요. 어쩌다 가끔 그러면 대충 넘어갔었을 텐데 지속적으로 몸에 이상 반응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건강검진을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좀처럼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아직 한창 젊은 나이인데 저에게 문제가 생겼을 거라곤 전혀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일시적인 현상일 뿐 몸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병원에서 받게 된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려버렸죠. 이미 난소암 2기로 접어든 상태였는데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수술을 진행해야 했어요. 그래서 입원을 해야 했고 시댁 식구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된 이후 급하게 병원으로 와줬어요. 제가 난소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수술까지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많이 놀라셨는지 의사에게 쉬지 않고 질문을 던졌어요. 시모가 제일 심각하게 여겼던 건 제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된다는 거였어요. 자궁 저출과 암 제거 수술 후 항암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시모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거리시기까지 했어요. 저도 이런 상황이 오게 될 줄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라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걱정이 많았어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따르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고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뭐든 시키는 대로 따르게 되었죠. 결국 저는 자궁을 적출하게 되었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이 되길 기다리며 힘든 날들을 지내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다 보니 시모가 이런 저에게 불만이 생겨버렸습니다. 여자로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한테 앞으로 무슨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손자는 앞으로 평생 안아볼 수 없을 텐데 너희 둘의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구나. 나 또한 손녀딸로 만족할 수 없어서 너한테 손자 하나만 더 낳아달라고 했던 거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 몸이 안 좋아진 건 참 안타깝지만 우리 집안에도 문제가 생겨버리면 앞으로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구나. 하필 암도 난소암이 뭐니? 다른 암도 많은데 참 안타깝구나. 너희들의 관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내 아들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사람과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너도 우리 집안에 더 이상 피해주지 말고 그만 나가주면 좋겠구나. 내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우리 집안에 나는 불행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건 천적으로 너의 그 몸뚱어리가 하자가 있어서 생긴 문제인데 우리 잘못은 아니잖니? 그래, 그건 맞는 말인 것 같다. 나도 아들 손자를 원했었는데 자궁을 드러냈으니 더 이상 너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여기까지만 하는 게 맞지. 이 사람이 원해서 수술한 것도 아닌데 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려고 여기까지 온 거면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두 분이서 제 인생 대신 살아주시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한테 상처되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이러면 제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암을 원해서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부모는 제가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는 거에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뱉었어요. 대를 이어야 하는데 저에게는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으니 제가 필요 없는 존재처럼 여겨지고 있던 거였죠. 그런 말들을 듣다 보니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아 남편과 부부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남편한테도 눈치가 보여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시부모님이 지속적으로 찾아오면서 가해지는 압박이 정신적으로 많이 버겁고 힘이 들었네요. 그렇게 암 제거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6번 정도 받아왔는데 다행히 몸에 남아있던 암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건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5살밖에 안 된 제 딸을 돌봐주시던 엄마는 제 몸만 신경 쓰라면서 많은 걸 도와주셨지만 매번 병원으로 찾아온 시모는 남편과 언제 이혼할 거냐는 말밖에 하지 않길래 서운했던 저도 결국 감정이 터져 버렸어요. 내 아들 인생 너 때문에 더 이상 망치는 거 보고 싶지 않다. 이제 곧 퇴원한다면서 병원에서 지낸 시간이 1년이나 넘어가는데 이제는 결정해야지. 어머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 아직까지 그 사람과 이혼할 생각 없어요. 하은이도 아직 5살밖에 안 됐는데 그이랑 이혼하면 아이가 받게 될 상처가 너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설명드렸으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건 너 생각이지. 우리 집안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대를 이어줄 아들 손자가 필요하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다. 내 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아들도 원하지만 네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 자궁이 없는 네가 아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다른 여자를 원한다는 거 아니겠어? 네가 지금 병자니까 그래도 그동안 살아온 세월 때문에 불쌍해서 옆에 붙어 있는 거지. 속마음은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할걸? 오늘 내 아들 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퇴원을 해도 지금의 불행이 바뀌는 건 아니잖니?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줄 여자가 필요하니 너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해라. 이혼 서류는 내가 대신 준비해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사인만 해주면 되는 거다. 어머님이 임의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그이랑 충분히 대화하고 이혼하지 않은 걸로 결론을 내렸는데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셔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상황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거 잊지 마라. 네가 아무리 내 아들과 이혼을 안 한다 해도 결국 너는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때 돼서 피눈물 흘릴 거다. 시모와 한참 동안 얼굴을 붉히면서 대화를 주고받는데 기분이 정말 안 좋았던 건 남편의 행동이었어요. 저에겐 평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놓았으면서 시모에게는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해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는 거에 너무 서운했어요. 제 앞에서는 저만 바라보겠다고 했으면서 시모에게는 반대로 얘기했다는 거에 배신감까지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시모와 언성을 높이면서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은 뒤 시모가 집으로 돌아간 뒤 떨리는 손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길래 기분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도 우울한데 몰랐던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아 너무 괴로웠어요. 그렇게 시모가 집으로 돌아간 지 몇 시간이 흐르고 전화를 받지 않았던 남편이 연락도 없이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면서 들어왔어요. 많이 기다렸지? 오늘따라 일이 너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네. 그런데 무슨 일 있었어? 전화를 수십 통이나 한 걸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야? 무슨 일?
당신 오기 전에 엄청난 일이 있었지.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솔직하게 얘기해봐. 이미 다 알고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무슨 말? 내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는 거야? 난 도통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네.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좀 설명해봐. 도대체 뭔데 그래? 당신이 나와 나눈 대화랑 어머님과 나눈 대화 내용이 너무 다르던데? 나한테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얘기해놓고 어머님한테는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했었다며? 당신 본심이 뭐야? 나랑 정말 이혼을 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어머님한테 안 좋은 말들을 들으면서 기분이 상해야 돼? 그거? 난 또 뭐라고? 우리 어머니가 당신이랑 하도 이혼하라고 닥달을 해서 입 아프게 상대하고 싶지 않아 대충 얘기했던 것 뿐이야. 내가 저번에 확실하게 얘기했잖아. 당신과 평생 함께 할 거라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 신경 쓰지 말고 당신 몸이나 신경 써. 이제 곧 있으면 퇴원 예정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 어머님이 퇴원이 가까울수록 점점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점점 불안해지는데 당신이 어영부영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확실하게 이혼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겠다고 했지만 남편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확 와닿지는 않았어요. 제 앞에 앉아있는 남편의 태도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죠. 와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시부모와 확실하게 선을 긋는 행동은 매끄럽지가 못해 계속 집안에 분열이 생기고 있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까지 시부모가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길 부탁했어요. 와봤자 좋은 말도 듣지 못하는데 굳이 얼굴 붉힐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뒤 다음날 출근을 위해 돌아갔고 저는 퇴원을 하기 위해 짐 정리를 하나씩 해나갔어요. 주말에 저희 부모님께서 와주신다고 하셔서 간단하게 정리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옆에서 힘이 돼주었던 대학 동문이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병문안도 몇 번 와줘서 흔들리는 멘탈을 잡아줬었던 친구가 생각나 병원을 떠나기 전에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 전화를 해봤는데 일이 많이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길래 문자 한 통을 남겨놨어요. 힘들 때 옆에서 함께 있어준 친구 덕에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며 고마웠다는 말과 함께 조만간 퇴원하면 얼굴 한번 보자는 문자를 보냈는데 제 문자를 확인했는지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길래 반갑게 받았어요. 일이 많이 바빠서 그동안 연락을 못했다면서 나중에 시간 될 때 밥 한 끼 하자면서 좋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제야 퇴원이 실감이 났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퇴원하는 거라 상당히 들떠 있었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퇴원 수속을 받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언제 퇴원할 거라는 말을 남편한테 하지 않아서 제 얼굴을 보면 많이 놀라 있을 것 같아 서프라이즈로 나타나려 했는데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터져 버렸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오래간만에 집에 도착을 했는데 집 앞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당황스러웠던 이유는 제 딸의 목소리라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급하게 차를 세워 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급하게 달려갔어요. 그렇게 집 건물 뒤쪽으로 뛰어가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목격한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뒷문을 두드리고 있던 거였어요. 제가 딸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저를 보며 서럽게 울면서 달려온 제 딸을 품에 안았는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있던 어떤 아줌마가 자기를 밖으로 내쫓았다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집안에 여자가 있다는 말부터가 충격이라 아이를 친정엄마한테 맡긴 뒤
앞문으로 급하게 뛰어가 대문을 활짝 열었는데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경악할 만한 광경은 온몸이 굳어버리게 만들었어요. 1년 반 만에 집에 왔는데 남편이 내 대학 동문 이내와 마당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후 연놈들은 저를 보곤 화들짝 놀라면서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제 이름을 부르는데 남편의 품에 안겨있는 한 아이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두 연놈의 사진 촬영을 도왔던 사진기사가 촬영을 계속 진행할 거냐는 말에 무슨 촬영이냐고 물어보니 생후 50일 기념 촬영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날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고 제 뒤에 서 계시던 부모님께서도 사진작가의 말에 경악을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한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일단 들어봐야 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내가 두 눈으로 보게 된 광경에 대해 변명할 생각하지 마. 이미 둘이 어떤 관계인지 알았고 당신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가 둘의 사이를 증명해주고 있으니까 똑바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둘이 언제부터였어? 나 몰래 둘이 언제부터 만난 거였냐고? 그리고 내 집에서 하은이를 내치고 50일 촬영을 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가 다 설명할게. 당신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나도 그때부터 정말 힘들었어. 앞으로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었고 눈앞이 캄캄해서 우울증까지 왔었는데 당신이 입원해 있을 때 이 사람이 병문안 왔었잖아. 그때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자기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다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더라고. 당신도 대충은 알고 있지? 이 사람도 전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암 투병하다 숨을 거뒀었잖아. 그때의 충격으로 한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왔었다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데 그런 말들이 나에게 어느 정도 위로가 되더라. 그렇게 이 사람이 당신 병문안 왔을 때 몇 번 얼굴 보게 되면서 잔잔하게 되었고 그런 일들이 몇 번 있게 되면서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는 걸 알았을 때 술 한잔 했었어. 서로의 아픔이 같았기 때문에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나가게 되더라. 그래서 술을 꽤 오래 마셨는데 그때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잠자리까지 가지게 됐었는데 딱 한 번의 실수가 임신까지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당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 사람은 우리 집에서 생활하게 된 거였고 출산까지 했던 건데 당신이 오늘 오겠다고 연락만 했어도 여기에서 50일 촬영은 하지 않았겠지. 그리고 하은이가 오늘따라 촬영하는데 계속 방해를 하길래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한 것뿐이지 내 친구는 아니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좋게 넘어가는 걸로 하자. 나도 당신을 좋게 보내고 싶지. 상처 주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어.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제일 믿었던 사람들인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나 몰래 둘이 눈 맞아서 이런 일까지 꾸며? 내 저택에서 내 딸을 내치고 50일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한테 좋게 넘어가자는 말이 나와?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나 곧 태어나게 될 것 같으니까 당신이 우리 딸 좀 잘 보살펴달라고 했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 걱정하지 말라면서 당분간 일도 쉬기로 했었다며. 내 병간호 해주려고 휴직계 냈었다면서 그게 전부 다 전염 뱃속에서 나온 아이 때문에 그런 거였니? 내가 암에 걸렸다니까 그만 살고 싶었어? 기회는 이때다 하고 이내한테 씨를 뿌린 거야? 나도 원했던 거야. 전 남편이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서 나도 몇 년간 힘들었었고 아이를 가지기도 전에 떠나버렸는데 이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니 나와 너무 잘 맞았고 이 사람과 똑 닮은 아이를 낳아주고 싶었어. 솔직히 너는 완치 판정받고 태어난다지만 껍데기만 여자지 더 이상 여자 고시를 못하잖니? 시부모님이랑 이 사람이 원하는 아들 못 낳아주잖아.
나는 대신 낳아줬고 새 와이프 새 며느리로 인정받았다고. 너랑은 대우 자체가 달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이혼하고 너는 너 삶 찾아서 떠나. 이 사람 집안에서 너를 거부하는데 굳이 붙어 있을 필요 없잖아. 여기 마당이 이뻐서 50일 촬영만 하고 돌아갈 생각이었어. 이미 내 집에서 살림까지 차렸으니까 너는 그냥 위자료 받고 갈 길 가라. 나한테도 어렵게 찾아온 이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두 연놈들의 추악한 행동을 더는 용서할 수가 없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이성을 잃어버려 남편한테 달려들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남편과 대학 동문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바닥으로 내려쳐 버렸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사진작가는 문제가 커질까봐 중간에서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진작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한바탕 몸싸움이 벌어진 뒤에야 경찰들이 마당 안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저희 아빠한테 한바탕 주먹질을 당한 남편의 얼굴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대학 동문 친구는 저와 엄마에게 머리채를 잡혀 한 움큼 뜯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 나간 남편이 본인이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경찰들 옆에 붙어서 저희 아빠한테 대들기 시작했어요. 속이 끓어오른 아빠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몽둥이를 주워들어 남편을 향해 뛰어들었고, 저희 엄마도 또다시 대학 동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경찰들이 힘겹게 말리면서 중재를 하는 동안 저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완벽하게 낫지 않은 아랫배에서 통증이 시작돼 벤치에 앉아 두 연놈들을 노려봤어요. 저는 두 인간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우리 가족이 받은 피해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소리치자 남편도 저에게 큰 소리치면서 자기가 저희 아빠에게 맞은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다며 똑같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잘못한 행동인데 저희 가족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렇게 한바탕 막말을 주고받은 뒤 어느 정도 화가 가라앉았을 때 남편이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냈어요. 애도 못 가지는 네가 여자냐? 가뜩이나 우리 어머니한테 손녀딸 안겨줘서 눈치 보여 힘들었는데 자궁까지 드러냈으면 알아서 이혼도장 찍어야지. 눈치 없이 어딜 붙어 있으려 해? 내 나이가 몇인데 남은 인생 안 걸린 너한테 내 인생을 허비해야 되겠냐? 나도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아들 손자 안겨주고 싶고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지. 병자 떠안고 맨날 안 좋은 말 들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위자료 좋아하시네. 내가 너한테 위자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야. 뭘 잘났다고 노려보고 있어? 그동안 이혼 안 해주고 너한테 붙어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 혹시 모르잖아. 암이 재발돼서 더 이상 가망이 없으면 너는 곧 죽을 테고, 그럼 이 집이랑 재산 전부 다 내게 될 텐데 뭐하러 이혼을 해줘? 우리 부모님은 그런 재산보다 이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우선이라고 서둘러 이혼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너무 손해보는 길이잖아? 그래서 이혼 안 해주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다. 너랑 이혼하고 나도 소송 걸어서 내 인생 피해본 거에 대해 위자료 청구할 거야. 한번 가볼 때까지 가보자고. 지긋지긋했던 우리 관계 이제 그만 정리하자. 남편의 말에 화가 난 저는 말리는 경찰들을 뿌리치고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들이 남편한테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제 분노를 분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쓰레기라고 막말을 쏟아낸 뒤 침을 뱉어버린 뒤 법정에서 보자며 등을 돌렸는데, 얼굴에 침을 맞은 남편은 화가 많이 났는지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경찰들을 강하게 밀친 뒤 저에게 달려드는 순간 돌발 상황이 터져 버렸네요. 경찰들이 오기 전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세워져 있던 농기구들이 쓰러져 있었는데
남편이 저만 바라보며 달려들다가 바닥에 있던 농기구를 조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발로 밟게 됨과 동시에 미끄러져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푹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편이 비명을 질렀고 얼굴을 감싸며 뒹굴었는데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갈고리에 넘어져 눈에 찔려버리는 사고를 당해버렸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당황한 경찰들은 남편을 경찰차에 급하게 태운 뒤 응급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대학 동문이었던 그년도 함께 차에 올라탔어요. 저희 가족은 어질러진 집을 정리한 뒤 대문 비밀번호를 바꾼 다음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은 처분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에 있었어요. 이 문제로 차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저희 가족은 두 연놈들을 상대로 저희가 피해본 부분에 대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저희 쪽 손을 들어줬어요. 암투병이었을 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아이까지 출산한 건 절대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 쪽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딸을 낳던 아들을 낳던 그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암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은 저희 가족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한쪽 눈이 실명이 된 건 본인의 실수로 저질러진 일이고 본인이 먼저 시작해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해줄 의무는 없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아들을 가졌으니 그걸로 만족하겠죠. 하지만 그 행복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저는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 번 실패한 인생 2번 안 그럴까요? 애꾸가 되어버린 그 사람이 앞으로 뭘 하고 살겠어요. 대학 동문이었던 그년이 먹여 살려야겠죠. 그년도 참 사람 보는 눈이 없네요. 지금 현재 저는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추가적으로 암이 발생이 되지 않아 건강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인간들보다 더 오래 살아야 제대로 된 복수 같아요.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저희 가족에게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미세먼지가 안 좋은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18년 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현재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많은 상처를 지워버리고 현재의 남편과 그리고 이쁜 딸을 키우면서 잘 지내왔었는데 18년 만에 전 남편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10달 품어 배 아파 낳았던 친딸의 얼굴도 보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벌어진 돌발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친딸이 저에게 갑자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전부 잊은 줄 알았던 18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한창 더웠던 여름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걸 제 두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제 딸과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배가 고프다는 말에 잠깐 분식집에 들어가려 했는데 건너편 상가에서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워낙 일 때문에 바쁜 사람이라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없는 사람인데 바람을 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남편이 회사 직원과 잠깐 시장에 들러 먹을 걸 사러 온 줄 알고 일단 아는 척을 하려 했는데 그 순간 남편 옆에 있던 여자가 옆구리에 팔짱을 끼더니 살갑게 웃으면서 머리를 남편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어요. 제가 분식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자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안 들어오냐고 물어보며 밖으로 나오길래 딸이 남편의 바람 피우는 모습을 목격하기라도 할까봐 딸을 나오지 못하게 밀고 분식집으로 들어갔어요.
여자의 느낌상 남편의 행동은 100% 바람으로 확신했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상을 해도 그 장면은 누가 봐도 바람이었고 그때부터 남편의 모든 행동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아주 잠깐 의문의 여자와 팔짱을 끼고 시장을 돌아다녔던 거 외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증거물을 남겨두지 않으려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남편에게서 증거물을 찾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힘든 날들을 감당하며 버텨오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결정적인 증거물 하나를 얻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과 엄청난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고 결국 이혼의 문턱까지 가게 되었죠. 당신 잠깐 이리 와봐. 지금부터 뭐든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마.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물건 당신 정장 안주머니에서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다른 건 다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는데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아서 거짓말할 생각 말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 당신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고 있지? 이런 말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나한테 변명한다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아이씨,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 알면서 내 정장 안에 있던 물건 왜 손을 대?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거 당장 일이 안 되나? 왜? 이게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예상 못했어? 돈 많은 사람들은 원래 다 이래? 내가 항상 얘기했지? 다른 건 다 이해해주고 넘어가도 우리 가정 깨지는 행동을 하면 나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임신 테스트기가 왜 여기서 나와? 흐린 것도 아니고 선명하게 딱 2줄인데 지금 이걸 본 내가 잘못 본 거라고 말할 수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은 이미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지른 걸 보면 이혼 생각이 있었던 거지? 아무래도 내가 재산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 나를 가만두지 않더라고. 당신이랑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 해도 그건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 골키퍼 있다고 해서 골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모든 상황은 변화될 수 있는 거고 사람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임신 테스트기, 당신도 알겠지만 임신 확실한 거고 혹시 몰라 내가 보는 앞에서 그 여자가 테스트를 했는데 거짓말이 아니었어. 이미 내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뱃속에는 내 핏줄이 자라고 있는 걸 알게 됐는데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당신이 내 사생활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걸 말해봐. 먹고 살 정도의 돈이 필요한 거야? 앞으로 새 출발을 하는데 적지 않게 위자료 지어줄 테니까 당신 갈 길 가면 되겠네. 어차피 나랑 같이 살고 싶지 않잖아. 그럼 보현이는 당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내 딸이 받은 상처는 어떻게 보상할 건데? 너는 나랑 함께 살아온 17년의 생활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당신이랑 함께한 시간들 당연히 소중했지. 지금도 소중하고 네가 나랑 못 살겠다며 이런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준다면 나는 너랑 이혼 안 하고 지금의 삶을 유지하고 싶은데 네가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겠어? 이게 힘들면 그냥 이혼하는 거고. 어떻게 할래? 17년의 결혼 생활 여기서 마무리 지을래? 아니면 그냥 넘어갈래? 어차피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미 그 사람의 뱃속에는 내 핏줄이 자라고 있는데 억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 남편의 당당함에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제일 큰 충격이었던 건 남편 정장 안에서 나왔던 임신 테스트기에 보이는 선명한 2줄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남편과 함께한 시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믿고 살았는데 힘들게 이끌어온 내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건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는 걸
앞에서 전부 다 지켜본 딸에게 남편이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는 상처인데 남편은 그런 건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현아, 아빠 엄마가 서로의 생각 차이 때문에 떨어져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보현이 너는 누구랑 살고 싶어? 아빠는 지금 현재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많이 힘든가 봐. 그래서 너도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다. 엄마랑 살면 앞으로 네가 원하는 꿈을 펼치기에는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야. 하지만 아빠는 네가 내 핏줄인 만큼 원하는 걸 뭐든 이루어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줄 생각이거든. 아빠 옆에 있으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고 남들한테도 무시당하는 일은 없을 거다. 아빠는 솔직히 고민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빠랑 함께 사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 지금 보현이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한참 예민한 나이에 애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어? 원래 이렇게 이기적이었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보현이가 당신한테 갈 것 같아? 생각 없이 뱉어대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난 저는 얼굴에 손을 올리며 난리를 쳤는데 그 순간 뒤에서 제 딸이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곤 제가 보는 앞에서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딸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한마디를 딸의 입에서 듣게 되었고 저는 그 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17살밖에 안 된 딸은 남편이 바람 피운 게 전부 제 탓이라면서 똑바로 행동하지 않아 남편이 바람을 핀 거라고 거침없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엄마는 조금의 잘못도 없다고 생각해? 엄마가 아빠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지. 무조건 아빠한테만 잘못을 돌리기 전에 엄마의 행동부터 되돌아봤으면 좋겠어. 당연히 아빠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 내가 봤을 땐 둘 다 잘못했어. 엄마도 아빠 덕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라면서. 그전에는 입에 풀칠하는 것도 힘들었다고 나한테 현재의 삶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입이 닳도록 얘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엄마처럼 구질구질하게 가난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아빠가 모든 걸 다 해주겠다는데 내가 왜 그런 좋은 조건을 걷어차고 가난한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어? 나는 아빠랑 같이 살 거니까 엄마는 나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 조용히 넘어가줘. 딸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나 앞으로 좋은 대학도 가야 하고 좋은 일자리에 취직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내 인생까지 망치고 싶어? 괜히 일 크게 키우지 말고 엄마 혼자 아빠 집에서 나가. 나는 내 꿈을 펼 거야. 엄마처럼 가난했던 과거로 돌아갈 생각 없다고. 딸의 말에 엄청난 말을 듣게 된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을 힘조차 없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자 이런 제 모습을 보게 된 딸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았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남편은 딸이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모든 상황이 해결된 것 같다면서 조용히 위자료 받고 사라지라며 딸의 인생길까지 막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었고 마음 같아선 남편의 인생도 끌어내리고 싶었지만 배 아파 낳은 제 딸이 눈앞에 아른거려 어쩔 수 없이 위자료만 받고 이혼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뒤늦게 남편과 이혼했다는 걸 알게 된 부모님께서 한바탕 시부모님과 난리를 쳤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군요. 가정을 위해 충실히 살아온 것밖엔 없는데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양가 부모까지 목소리를 높여 싸우는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을 보고 있던 저는 너무 괴로워 또다시 울분을 토해내며 부모님께 돌아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다고 돌아가. 저놈이 너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품에 안아서 벌어진 일인데 왜 우리가
가해자인 것처럼 오해를 받아야 되는 거냐고. 여태까지 먹여주고 채워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돈도 쥐뿔도 없는 집안 걷어들여주니까 아주 배가 불렀지. 내 아들이 자기 마누라를 옆에 끼고 있는데도 한눈을 팔았다는 건 너한테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건데 너도 참 한심하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가꾸질 않는데 내 아들이 네가 여자로 느껴졌을 것 같니? 나는 너한테 위자료도 지어주지 않고 걷어차버리고 싶었는데 내 아들이 워낙 정이 많아서 너한테 위자료 지어준 거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도 나름대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어요. 어머님 집안에 돈이 많으면 상대방의 기분은 고려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부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인간이 저 모양인 거라고요. 한참 동안 서로 얼굴을 붉히다가 또다시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저는 더 이상의 상처를 받고 싶지가 않아 부모님을 진정시킨 뒤 힘겹게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면서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서는 저희 가족들을 향해 냅다 뿌려버렸어요. 온몸을 소금으로 뒤집어 쓰게 되자 정말 힘들게 참아왔던 제 감정을 조절할 수 없게 되었고 이성의 끈을 놓아버려 시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남보다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시모의 행동에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되면서 남편에 대한 불만들을 시모에게 전부 다 쏟아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시모와 뒹굴면서 난리를 쳤고 저희 부모님이 겨우 말려서 더 이상의 큰 피해는 막을 수가 있었어요. 결국 서로에 대한 상처만 남겨진 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는데 이혼을 하고 난 이후부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이미 저는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정신 상태에 문제가 생겼었죠.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도 견디기가 힘들었는데 딸까지 남편을 따라가게 되자 앞으로 삶의 목표가 사라져버려 삶의 의욕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참 동안 버림받은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한 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했던 남편의 상간녀가 유산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상간녀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잘못이 없다는 걸 알지만 저는 유산의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었고 그 인간들의 불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깨버린 그 여자가 행복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딸은 자기 아빠의 도움을 받아 공부에만 매진하면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아이를 유산했다는 말을 듣게 된 이후부터 저도 그 인간들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달라진 현실을 받아들인 뒤 남편이 준 위자료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잊어버리기 위해 정신없이 일에만 매진해 왔었는데 제 인생에 또 다른 인연이 찾아오게 되었네요. 그 사람은 저와 반대로 아내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처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자기 친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새 삶을 꾸렸었죠. 저와 비슷한 상황들이 공감이 되었고 서로가 가진 아픔을 위로해 주다 보니 어느새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는 일이 있었네요. 한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전 남편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껴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게 되었던 거고 다행히 제 선택은 옳은 길이었다는 걸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점점 더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 수 있었고 친엄마에게 버림받게 된 그 아이를 친딸처럼 받아들이며 한 가족이 되기 위해 많은 사랑을 주었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곁에서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준 딸이 저에게 사랑을 줄 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저와 연을 끊어버린 딸에게도 버림을 받았을 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앞이 막막하기만 했었는데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배 아파 낳은 제 친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친엄마처럼 생각해주며 따라줘서 18년의 결혼 생활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제 인생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좋은 날들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제 식당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18년 전에 연을 끊었던 제 친딸이 제가 장사하는 식당에 어떤 남자와 함께 들어왔는데 저는 일이 너무 바빠서 못 알아봤지만 제 딸은 저를 알아봤는지 갑자기 아는 척을 했어요. 엄마 아니야? 아, 엄마 맞네. 와, 이게 얼마 만이야? 우리 18년 만인가? 세월에 장사 없다더니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잖아. 엄마도 정말 많이 늙었네. 와, 내가 그때 엄마를 따라갔다면 나는 18년 동안 식당 일이나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일해서 줄을 잘 타야 한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 엄마를 다 만나냐? 자기야, 인사해. 우리 엄마야. 내가 우리 집안 과거에 대해서 얘기해 줬었지? 18년 만에 만난 엄마인데 너무 많이 변해서 소개해 주기가 좀 창피하지만 그래도 자기도 우리 친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했었잖아. 엄마, 우리 이번에 결혼해서 여기저기 정신없이 알아보느라 많이 힘들었는데 음식 좀 신경 써서 준비 좀 해줘. 오래간만에 만난 딸,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줄 수 있잖아. 그럼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걸로 신경 좀 써줘. 우리는 저기 룸으로 들어가자. 그래도 돈 좀 꽤 버는 것 같네? 여기 동네가 꽤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 음식점을 오픈할 정도면 돈이 꽤 들지 않았을까? 건물주도 아니고 상가 임대해서 음식 장사하는데 돈이 얼마나 있겠어? 내가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먹고 싶다고 했던 이유가 다 있었네. 어쩐지 느낌이 별로 안 좋더라. 불편해서 음식이 입에 들어갈지 모르겠다. 그래도 18년 만에 만난 딸인데 음식에 신경 좀 써주겠지? 나 입맛 되게 까다로운 거 알지? 18년 만에 갑자기 만난 딸과 마주했을 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긴 세월 동안 제 친딸도 많이 변해 있었고 전 남편한테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그래도 꽤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오래간만에 얼굴 보게 된 친딸이라 내칠 수도 없어 음식을 내어 주었어요. 저는 차마 얼굴을 보기가 좀 그래서 직원들이 서빙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잠시 뒤 룸 안에서 소주병이 밖으로 날아와 벽에 부딪힘과 동시에 와장창 깨지는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라 급하게 룸 안으로 들어갔고 흥분한 모습으로 얼굴을 붉히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무슨 일 때문에 소주병을 던졌는지 물어보았는데 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밥 먹으러 왔으면 조용히 밥만 먹고 가면 되는 건데 왜 술병을 던지는 거야? 우리 종업원이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니?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뭔데? 종업원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서비스가 이 모양이야? 술 따라 먹기 귀찮아서 술 좀 따라보라고 시켰는데 얼굴 표정 싹 바뀌더니 여기는 술 따라주는 술집이 아니라면서 내 말을 무시하고 술병만 놓고 나가려고 하잖아. 월급 받는 주제에 어디서 자기 뜻대로 행동하려 들어? 내가 여기 식당 사장 딸인 거 몰라? 오래간만에 엄마 얼굴 봐서 좋게 넘어가려 하니까 별 거지 같은 게 사람 기분 다 잡쳐놓네. 나 오늘 이런 기분으론 그냥 못 넘어가겠는데?
돈 주고 음식 먹는데 우리가 왜 눈치를 봐야 하는 거냐? 이런 곳에 손님이 많은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야, 그냥 일어나자. 기분 더러워서 음식 먹을 수나 있겠냐? 아니, 나는 오늘 여기서 모든 음식 전부 다 주문해서 먹을 거야. 그리고 저 종업원 퇴사 처리되는 것까지 보고 집에 들어갈 거니까 상황 악화시키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어. 엄마, 저 남자 지금 인상 쓰는 거 봤지? 저런 남자를 종업원으로 들이니까 장사가 잘 되겠어? 저기요, 지금 제 말 무시하는 거예요? 술 다시 가져오라니까. 기분 나쁘면 지금 당장 때려치우던가. 당신 같은 마인드로 일을 하면 식당이 흥할 수 있을 것 같아? 서비스업에 일하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똥맛 쓴맛 다 보면서 돈을 버는 직업이라고. 서빙만 해주면 다 되는 줄 알아?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당장 가서 술 가져와. 그만하지 못해? 너한테 줄 음식은 없으니까 당장 나가. 18년 만에 얼굴 봤으면 조용히 밥만 먹고 갈 것이지. 왜 남의 식당에 와서 행패야? 여기는 식당이지. 손님 술잔에 술 따라주는 유흥업소가 아니라고.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세월이 흘러도 네 아빠 닮은 건 여전하구나.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면 어느 정도 철이 들어야지. 너희 아빠 닮아서 성격까지 고약한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엄마 몰래 바람 피운 그 여자랑 함께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하디? 아는 게 없으면 그 입 함부로 놀리지 마. 나 이래봬도 청담에서 알아주는 미술 강사야. 우리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과거에 그 여자는 진작에 병들어 죽었어. 혈액암에 걸렸었거든. 나중에 안 거지만 임신했을 때 이미 혈액암을 앓고 있어서 유산이 됐던 거였어. 엄마는 그때 당시 내쳐줬으니까 유산 소식이 엄청 반가웠었겠지.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상당히 힘들어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다른 여자 만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긴 하지만 아빠도 세월에 장사 없는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 폐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 받고 있긴 한데 오래가진 못할 것 같아. 이런 내 기분을 엄마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힘들어서 잘생긴 종업원한테 술 좀 따라보라고 시킨 건데 여긴 술집이 아니라고 딱 잘라 거절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어? 식당에서 일하는 핫바리 주제에 손님인 나를 함부로 대?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가려 했는데 안 되겠네. 돈 좀 있는 대로 내놔봐. 기분도 안 좋은데 다른 곳에 가서 술 좀 사 먹게. 돈 좀 내놔 보라고. 아이씨, 내 말 안 들려? 우리 직원이 똑부러지게 행동했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네가 어떤 삶을 살아오던 가정사가 어떻든 그게 나랑 중요한 문제야? 너한테는 밥 한 톨도 아까우니까 그만 행패 부리고 나가. 괜히 소란 피워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고.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는 네가 엄마한테 말했던 그때의 말들을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을 만큼 마음의 상처를 깊게 남아있는데 너한테 좋은 말이 나가겠니? 과거나 현재나 달라진 거 없는 너한테는 조금도 베풀고 싶지가 않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당장 썩 꺼져. 그래, 부유한 네 아빠 따라가서 배운 게 고작 이런 삶이니? 그래서 엄마랑 영 끊고 지내서 행복했어? 엄마, 저 왔어요. 이게 다 뭐야?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식당이 왜 이렇게 난장판으로 되어 있어? 제가 치울 테니까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엄마는. 엄마? 그래서 나를 최대한 빨리 식당에서 내쫓으려 했던 거구만. 저기요, 그쪽이 우리 엄마 친딸이야? 얼굴이 안 닮은 것 같은데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니까. 너랑 말 섞고 싶지도 않고 다시는 얼굴 볼 생각도 없다. 슬기야, 여긴 엄마가 치울 테니까 룸에 들어가서 배고플 텐데 밥부터 먹어.
엄마. 잠깐만요. 저기요. 저 아시죠? 저는 그쪽 얼굴 기억나는 것 같은데. 우리 어디서 봤죠? 아, 맞다. 내가 몇 달 전에 그쪽 경찰서에 보냈잖아요. 그때 아마 술 마시고 지나가는 노인분 눈앞에 거리적거린다고 인정사정 없이 막 발길질하길래 제가 엎어치기로 제압했던 거 기억하죠? 제 의붓딸의 말을 듣게 된 친딸은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는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제가 몰랐던 말을 듣게 된 터라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친딸이 앞에 지나가는 노인분이 거리적거린다면서 발길질을 하더니 사정없이 분풀이를 해서 제 딸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막았는데 자기한테도 발길질을 하길래 엎어치기로 제압을 한 뒤 경찰서에 넘겼었다고 그때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 딸이 친딸 앞으로 다가가자 움찔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옆에 있던 남자의 뒤로 숨더니 그 남자에게 제 딸을 당장 눈앞에서 치워달라는 말에 남자가 제 딸의 멱살을 잡아 넘겨뜨리려 했어요. 하지만 제 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적부터 유도 선수 국가대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 웬만한 남자보다 힘이 있었기 때문에 친딸 옆에 있던 남자는 제 딸을 제압하지 못했어요. 자기 몸을 건들자 화가 났는지 그 자리에서 엎어치기를 시전했고 그 남자는 허리를 부여잡으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다시 친딸 앞으로 다가가 멱살을 잡은 뒤 무서운 얼굴로 노려보는 순간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거품을 물더니 그 자리에서 실수를 하더니 실신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친딸과 남자를 식당 밖으로 내쫓아버리면서 다시는 식당에 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소금을 한 바가지 뿌려버렸습니다. 유도 선수인 제 딸이 한 번의 상황을 정리해줘서 더 큰 일을 모면할 수 있었고 그날 이후 친딸은 더 이상 식당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친딸이 식당 앞에 쪽지를 두고 갔어요. 전 남편이 숨을 거두기 전에 제 얼굴을 보고 싶다며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속 편하게 떠나고 싶다는 메모를 딸이 전달해 주었습니다. 과거에 저에게 그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온갖 상처를 안겨준 전 남편이 이제 와서 숨을 거두기 전에 자기 편하게 떠나고 싶다고 저를 찾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어이가 없었네요. 당연히 가지 않을 거고 친딸과도 엮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의 가정에 충실할 거예요. 그게 제가 내린 결정입니다. 전 남편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난 이후 사업이 힘들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긴 했는데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그 인간들도 힘들어져 봐야 깨닫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일들이 펼쳐질지도 모르지만 저는 지금의 행복을 절대적으로 지킬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